어, 그래서 지금 녹화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제가 약간 떨어져 있지만, 말하자면은, 뭐, 오늘 PPT나 이런 건 없어요. 제가 PPT 같은 걸 만들 그런 재주도 잘 없고, 잘 못하고, 또 그냥 입으로 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말로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은, 아까 지은 쌤한테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가 무슨 어떤 논문을 쓰는 기술적인 방법론이라든지, 뭐, 그런 뭐가 전문적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바로 논문 당연히 아니죠. 그건 당연히 아니기도 한데, 아무튼 기술적인 부분도 아닙니다. 논문은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설명회들은 그 찾아보시기도 하실 수 있고 또 교육대학원 내에서도 존재해요. 물론 전 안 가봤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되지는 않을 거고 다소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감상적인 그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 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뭐 합격 수기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좀 감정적으로 내지는 좀 그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그게 유니크할 것 같고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줄을 몰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저는 논문을 혹시 열람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글을 가지고 논문 주제를 선정해서 글을 썼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저는 그 3이라는 숫자에 좀 집착과 환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3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냥 썰을 풀면 정말 주소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 세 가지를 오늘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예, 그냥 말로 했을 때는 굉장히 허망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경험 얘기를 나중에 하고 나면은 조금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좋아서 할 수 있는 공부를 논문 주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첫 번째는 내가 좋아서 이걸 쓰고 공부하는 게 좋아서 할 수 있는 것. 네, 그런 거를 논문 주제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도 교수님이 선정이 되실 텐데, 지도 교수님과의 어떤 적극적인 소통, 당연한 얘기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잘 안 돼요. 그리고 특히나 더더욱 다시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어떤 논문의 가이드라인을 주실 수 있는 멘토로서, 내가 그 논문을 쓰는 당사자가 그 지도 교수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좀 전문 용어로 뽑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귀찮게 하셔야 된다. 그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겁니다. 세 번째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친구들이라 하면 내 논문을 봐줄 수 있는, 내 논문을 보고 좋다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한마디 두 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이 내 논문을 공유하자는 겁니다. 네.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쓰기보다 사람들과 내가 쓴 만큼을 사람들이랑 나누면서 공유하는 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인데, 그럼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 얘기를 쭉 들려드리면은 그냥 이 세 가지가 쭉 나올 건데, 그래도 중간중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원 온 김에, 교육대학원은 교사 자격증을, 교원 자격증을 얻으려고 들어온 것이 맞고,
물론 그것도 그 김에 좋아하는 공부를 하려고 해서 온 거기도 한데, 어쨌든 조금 더 치중되어 있던 목적은 사실 자격증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이왕에 대학원 석사라는 어떤 석사 과정이라는 걸 졸업함에 있어서 논문이 있고 학점으로 졸업하거나 논문으로 졸업하거나 하는데, 논문으로 졸업을 하면은 뭔가 멋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런 생각들은 뭐 여기 오신 분들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만 했고 근데 뭐 첫 번째 학기는 그냥 지나갔고요. 두 번째 학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계기가 좀 찾아온 것 같아요. 논문을 써볼 수도 있을 텐데 그 계기는 뭐였냐면 민주주의론 수업을 들었을 때였어요. 지금 이번 학기 했던 민주주의론 수업이 2019년도 2학기,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전이었겠죠? 그때 열렸거든요. 그때 열렸을 때 이제 저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랑 젠더 트러블, 뭐 이 두 가지 주제로 그때 숫자가 되게 적었어요. 한 네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수강생이. 그래서 두 번씩 발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중에 두 번째 발제인 젠더 트러블,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 그거를 이제 발제를 하는 기회를 얻으면서, 발제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젠더나 어떤 그런 젠더죠. 네, 젠더 문제에 관심은 많았고 그런 관련한 영화들은 참 재밌게 봤었는데 뭔가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뭐 대학원에 가서 그런 수업을 들은 김에 그 김에 그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간 왜 우리 그 기말 레포트 제출하기 전에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학생 수가 적으니까 중간고사 끝났을 때쯤에 기말 레포트를 어떻게 쓸 건지 그 잠깐 중간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때는 그냥 어, 뭐 구체적으로 뭐 글을 쓰는 건 아니었고 아웃라인만 잡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제 젠더 트러블을 제가 발제를 한 걸 가지고 그거를 이제 교육 현장의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죠. 젠더 센서티비티를 교육을 어떻게 교육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소논문을 써보고 싶어요라고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주제로 이제 어필을 했더니 그거는 하다 보면은 졸업 논문으로 써도 되겠다. 그런 주제로 잘 글을 쓴다면, 이거를 이번에 소논문을 쓰시고, 이상원 선생님이 빌드업을 하면은 졸업 논문 준제로 써도 되겠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젠더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그걸로 졸업 논문을 써서 내가 남길 수 있다니, 그게 너무 설레고 좋아서, 그래서 더 열심히 기말 레포트를 썼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계획한 대로 그렇게 쓰진 못했어요. 너무 거창했었고, 제가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무슨 교육 현장에 적용 이런 것까지는 못했고 제 소논문은 이제 그 제가 만든 카페 에티카 그거 들어가시면 이제 민주주의론 뭐 이상원 이렇게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거기 소논문을 쓴 거는 젠더 트러블을 한 4페이지, 5페이지를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워낙 어렵게 쓰여 있잖아요, 글이. 그래서 그걸 쉬운 말로 해제를 하고 나머지 5페이지는 10페이지가 숙제잖아요. 이번에도 제출을 하셨을 텐데 나머지 5페이지는 제가 재밌게 본 스탁들의 싸움이라는 영어 원제로 칵인데 그런 연극이 있어요. 그 연극에 이제 젠더에 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연극을 독해하는데 좀 도움을 받아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쉽게 갔어요, 제가. 원래는 헤드윅 같은 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그것만 하기에도 10페이지가 다 차가지고 그렇게 하고선 냈었습니다. 그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논문 주제를 어쨌든 젠더로 잡아야겠다는 설정을 처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설렘을 가지고 내가 논문을 젠더로 써야겠다. 그때 주제를 잡고 그걸 주제를 잡으니까 그 이제 지도 교수님을 선정을 하고 나면은 뭐 학기마다 그 뭐
진행 상황 뭐 이런 거를 논문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런 걸 쓰는 보고서 같은 거를 내야 되거든요.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한 페이지짜리 그냥 진행 상황을 제출하는 거라서 그냥 되게 약식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제가 그냥 칸 채워 넣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식의 주제가 생긴 게 좋은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문 쓰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즐거움이 있어서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젠더가 제 논문 주제는 아니었어요. 12월이 지나고 1월쯤 됐을 때 그때 이제 논문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했어야 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메일을 보냈더니 그래서 이런 주제로 여전히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거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당연하죠. 그리스 고전 철학을 전공하셨는데 젠더는 너무 현안의 문제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알아서라는 말은 안 쓰셨고 이상원 선생님이 열심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 도서관 들어가 보시면은 꼭 그 전공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자기 전공이랑 관련된 논문만 그 지도하신 건 아니에요.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꼭 그렇진 않은데 그건 이따가 나중에 뭐 질문을 하시게 되면 제가 더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저는 남은 학기가 지금 방학 포함해서 한 학기밖에 안 남아 있고 그리고 솔직히 젠더가 좋긴 한데 그걸로 논문 쓰기가 대단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네, 사실 대단히 무게가 커서 그래서 3, 4학기를 날려 먹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감이 안 잡히는데 누구한테 도움은 받아야겠는데 막상 도움을 찾을 사람도 없고 지도 교수님은 전공이 다르고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닌데 바짓가랑이를 잡은 거죠. 아, 저는 되게 그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지도를 잘 해주실 수 있는 부분으로 제가 논문 주제를 선회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관심 있는 건 젠더인데, 그리스 철학에서 이런 걸 그런 것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스 철학에서 젠더 문제를 다룰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논쟁거리나 화두는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도 좀 그렇게 명쾌한 대답이 나오진 않았었고, 그래서 제가 다시 메일을 드렸을 때, 제가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라도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또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도 그러니까 연극이랑 이제 접목하는 그런 교육에도 관심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선생님이랑 맞는 주제로도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실 수 있는 주제로 제가 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드렸더니 그게 아마 1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그러면은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그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것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플라톤의 심포지움을 읽어보는 게 어떻겠냐. 그게 사랑 얘기다. 에로스 얘기인데 사랑에 관해서 주제를 잡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사실은 심포지움이 향연이랑 동의연지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그리스에 대해서 무지했거든요. 멍청이였거든요. 심포지움이 향연 같은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건 거예요. 그건 거예요. 그리고 향연은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 헤드윅의 그 어떤 영감을 준 그 글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서 향연 안 그래도 관심이 있었던 작품의 주제였는데 하면서 젠더는 지금 좀 내가 지금 현안이고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고 지금 교육 과정 안에서 사랑이면은 내가 좀 할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주제가 에로스 사랑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제가 젠더에 대한 관심을 선생님한테 표출을 했었던 과정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좋아하는 게 있고 그걸 파하고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랑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1번, 2번 얘기가 섞여 있어요. 첫 번째 얘기가 뭐였냐면, 좋아하는, 그 분야, 내가 좋아서 하는 공부, 좋아서 할 수 있는 공부의 내용을, 논문 주제로 잡는 게 좋겠다라는 그 첫 번째 내용과, 그 다음에 둘째로, 교수님 바라지가랑이를 붙잡아라. 지도를 받는 선생님에게 최대한 그 매달리고 뭔가 얻어낼 걸 얻어내서 내가 가이드라인을 받을 걸 받아야 된다. 예, 이 두 가지 얘기가 혼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향연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책을 바로 안 봤고 유튜브에 한 십몇 분 요약되어 있는 걸 봤는데 그거 보고서 결정했어요. 이거 그냥 젠더 끼우지 말고 그냥 향연을 잘 분석하는 거를 나의 논문 주제로 삼아야겠다. 선생님도 메일로 보내시기를 교육대학원 안에서 뭔가 창의적이나 새로운 어떤 그런 뭐 이론이나 이런 걸 도출할 필요까지는 없고 1차적 독해, 텍스트 독해를 잘해달라. 표절은 절대 하지 말아라. 텍스트 독해를 사실에 입각해서 근거를 잘 들어가지고 해달라. 논증을 잘 해달라. 이게 선생님이 그 교육대학원 논문에서 요구하시는 포인트였고 그건 뭐 어떤 선생님이 되든 마찬가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보고 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향연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향연을 읽기 시작해서 요약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런 내용인 거야 라고 제 식대로 소화해가지고 글을 써서 그 정리를 하는 작업이 한 2월 말까지였던 것 같아요. 2월 말까지 러프하게나마 그 텍스트만 가지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중간에 얘기를 빼먹었다. 그리고 목차를 선생님한테 보내드렸었어요. 목차를 어떻게 보냈냐면은 서론하고 그런 다음에 향연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셋째로 그 교과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생활과 윤리에 사랑과 성윤리라는 파트가 생명윤리라는 단원 안에 사랑과 성윤리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사랑과 성윤리라는 파트를 분석을 하겠습니다. 교과서 분석을.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이걸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분석할 때 뭘 하겠습니까? 그 굉장히 사랑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플라톤의 향연에서 나온 사랑의 이야기를 좀 수업 시간에 적용해보자. 그래서 그 교수학습 과정안을 쓰는 게 네 번째 목차였어요.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 결론. 이렇게 5가지 1, 2, 3, 4, 5번의 목차를 선생님한테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을 보냈죠. 그러니까 글도 없는 주제에 그냥 제가 유튜브 보고선 짧게 향연에 대해서 이해한 바를 적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향연을 열심히 그때부터 읽었어요. 그때부터 읽고 이제 그 요약과 그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넣은 글을 채워넣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식으로 얘기하면 두 번째 단락, 그러니까 두 번째 목차 향연 분석을 하는데 그거 하는데 2월 말까지 3월 초까지 거의 했던 것 같아요. 3월 초까지 그때까지 했어요. 절반? 다 못했어요. 한 절반까지 하고 선생님한테 보내드렸고 그렇게 하고 이제 논문진도 받으면 아시겠지만 그 중간 심사랑 최종 심사가 있어요. 심사가 2번의 심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 심사까지는 뭐 그 사이에도 많은 얘기가 있는데 건너뛰고 중간 심사까지는 그 어쨌든 간에 그 되든 안 되든 한 편의 글을 완성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걸 초고라고 하죠. 네, 처음 쓴 글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걸 이제 황연 분석 끝내고 그 다음에 교과서 분석 막 채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학습 과정안 쓴 것까지 이거는 다 학교 지금 대학원 다니면서 그 썼던 레포트나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걸 가져봤다 뺏긴 게 아니라 그때 했었던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교육과정 수업이 되게 도움이 됐어요. 민부자 선생님이 진행하셨던 교육과정 수업 덕분에
제가 교과서 분석이라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 합숙 과정화는 사실 교생 때 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것도 이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교육 대학원 속의 시간 내에서 했던 것들이. 그렇게 해서 그걸 채워 넣고, 우겨우겨 채워 넣고 중간 심사 때까지 갔습니다. 그러고선 통과를 했어요. 그때까지, 그걸 통과할 때까지, 자,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아무튼 그 사이사이에 지도교수 선생님이랑, 피드백을 주고받았다고 하면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냥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티를 낸 과정이었기 때문에 티를 많이 냈어요. 저 논문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교수님들은 너무 바쁘고 제가 자꾸 귀찮게 안 하면 까먹고 있다가 그럴 수 있을 거라는 높아심 걱정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런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는 계속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제가 말한 2번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도 교수님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소통.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분이 엇나가거나 책 잡히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디스커션, 논변을 하는 건 중요할 텐데 일단은 그분의 방향에 잘 묻어가는 것도 팔로우십을 잘 가져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제 세 번째 얘기할 건데 그 중간 심사를 쓰는 과정 그리고 최종 심사 때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중간 심사를 쓰는 과정까지는 제가 그 대학원 동기로 들어온 누나의 도움이 아주 너무나 컸어요. 네, 그 누나가 그 글을 계속해서 봐줬어요. 그 누나는 이제 논문 졸업을 그 누나도 하려고 했었다가 이제 마지막 학기 때 포기를 했는데 원래 철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했던 누나고 논문 한번 써본 경험이 있는 누나였어요. 철학에 엄청 진심인 그런 누나였고 워낙 학구적인 그런 학구열이 많은 누나였어가지고 그 누나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챙겨줬습니다. 제가 잘 하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제 간섭하고 이제 채찍질하고 그 덕분에 제가 우겨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 심사가 4월 말이었는데 그 마지막 한 주는 거의 허리도 아프니까 스탠딩 책상에서 계속 서서 썼는데 아무튼 그걸 쓸 때마다 계속 그 누나한테 보내줬었고 그게 공유가 됐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도 보냈는데 부모님이 큰 도움은 안 됐던 것 같고 어쨌든 그러니까 뭐 제 마음의 안정에 도움은 됐죠. 잘 쓴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 학술적인 그런 신뢰성 이거는 그 누나의 동기 누나의 도움이 너무나 지대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 심사까지 할 수 있었고 최종 심사까지도 계속 봐줬어요. 중간중간에 보낼 때까지. 그것 때문에 용기를 더 얻어서 그러니까 내가 괜찮게 나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괜찮게 안 나가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칭찬받고 지적받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글은 절대 혼자서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글 쓰기를 함에 있어서 뭐 부끄러움도 있고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있지만 어쨌든 글은 누군가가 봐줘야지 아는 거지 절대로 저 혼자서 이 글이 잘 쓴 글이다 못 쓴 글이다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거든요. 예. 그걸 평가하려고 중간심사, 최종심사 때 선생님들이 심사위원분들이 계시는 건데 일단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붙으려면은 그런 좀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주위에 있는 믿을 만한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네. 의외로 혼자서 머리 지금 이번 학기에 그 논문 졸업하셨던 선생님들께서도 생각보다 혼자서 머리 싸매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제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었던 거는 첫 번째도 1번 좋아하는 분야를 해라도 아니고 두 번째 지도 교수님과의 커넥션을 많이 해라도 아니고 세 번째였어요. 나눴다는 거. 제가 잘 쓰든 못 쓰든 많이 보냈다는 거. 예, 그랬습니다. 중간심사 전이었나 후였나? 중간심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중간심사를 제출하기 이전에 제가 윤리교육 카톡방에도 이 논문을 공유를 했어요. 초고 다 쓴 거를 공유를 했어요. 누군가라도 혹시 피드백을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거는 그 동기 누나랑 같이 소통하면서
얻게 된 자신감이죠. 그래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에 아주 뭐 부끄럽지만 아주 그 못 쓸 수준은 아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초고 쓴 거를 그 카톡방에다 올릴 수 있었던 거죠. 카톡방뿐만 아니라 여러 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보냈어요. 그랬는데 정말 뭐 예상치도 않았던 그 당시에 지난 학기 신입생이었던 또 선생님께서 한 분이 또 그리스 덕후셨고, 예, 제 글을 너무 잘 읽었, 또 향연을 너무 좋아하시고, 그런 분을, 저는 제가 그런 것까지 의도하진 않았는데 카톡방에 올렸더니 그런 분을 또 만나게 된 거죠. 그런 귀인을 만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그 논문 내용을 얘기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했던 게 또 최종 심사까지 가면서 글을 쓰는데 너무 도움이 됐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중간 심사 때 그 지도교수 선생님께서 하셨던 피드백이랑 그 지난 학기 신입생분이 저한테 주셨던 피드백이 똑같았어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면은 향연이 사실은 7명 등장인물이 7명인 그거보다 더 되는데 그러니까 사랑 얘기를 하려면 7명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6명까지만 했거든요. 소크라테스가 6번째 그 사랑이란 이런 거야 라고 발표하는 대회인데 향연이라는 거는 그 향연의 플라톤의 이야기는 6번째가 플라톤인데 그 다음에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랑이 뭐야 라고 얘기를 안 하고 소크라테스가 뭐야 라는 얘기를 해요. 소크라테스가 이래서 저래서 좋다.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제가 본 유튜브에는 그거에 대한 해석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사실 쏙 빼놓고 결론을 맺었었는데 바로 그 부분을 지도 교수님도 지적하셨고 또 그 지난 학기 신입생이 분이 그 카톡방에 올렸던 그 내용을 초고를 읽고 나서도 그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 향연은 알키비ades 얘기가 7번째 연설자 얘기가 너무 정수인데 이 부분이 빠져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던 논문을 읽으면서 좀 이해에 도움이 됐었고, 그러면서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게 제 하반기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가 아니라 후반 작업이었어요. 중간 심사에서 통과한 다음에 본심, 최종 심사를 볼 수 있는. 그 부분을 수정하는데 거의 그 남은 절반의 시간을 거의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기 누나 또 그 신입생분 그리고 또 지금은 거의 친구 사이인데 또 한 명을 더 꼽자면은 제 애인도 사실 도움을 줬어요. 제 애인은 사실 뭐 철학도 싫어하고 뭐 전공생은 당연히 아니고 관심도 없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읽어주는 글이 저는 필요했거든요. 네, 물론 글 읽기를 워낙 좋아하고 잘하고 그래서 제 글을 잘 읽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당연히 있긴 했지만 그냥 전공이 아닌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이 읽었을 때도 읽을 수 있는 글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제 애인한테 이제 보여줬었는데 물론 이제 서론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고 수정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같이 읽었나죠.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 외에도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가 막 여기저기 다 보냈었거든요. 누구 한 명이라도 걸려라. 그래서 다 보냈어.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 세 사람이었어요. 동기 누나, 그 다음에 신입생이셨던 친구분, 그 다음에 이제 제 애인. 이렇게 세 명이,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은 제가 이 논문을 완성하는 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세 번째, 친구들에게 내가 믿을 만한 그런 동료, 친구, 뭐 어른도 좋은 것 같아요. 예,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한테도 공유하셔야 된다. 부끄럽다고 꽁꽁 감춰두고 있다가는 통과 못한다. 공유하셔라. 나누어야 된다. 이 얘기가 가장 제가 세 가지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그렇게 해서 감사하게 그 최종 심사까지 통과를 했고 마지막에 그 혹시나 오탈자가 있을까봐 그땐 진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누구라도 한 명 봐줘. 근데 생각보다 봐주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발견하게 된 오탈자 이런 것도 있었고 비문은 없었는데 아무튼 오탈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좀 그래도
기쁘게, 감사하게 정말 제 자식처럼, 작은 자식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을 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